국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을 이어갔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더 심각한 것은 그가 기자들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그의 현실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여부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통령 자신이 중심에 선 주요 갈등과 논란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최상병 특검 도입에 대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윤 대통령 스스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과 모두 7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날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집단 항명수계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기록은 회수됐죠.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뚜렷해지는 마당에 외압 실체가 없다는 그의 주장은 되레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비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엔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답변을 했다는 건 김 여사가 현 정권의 성역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셈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전국 타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 회담에 대해서도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이 입법권을 무시한 본인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점을 외면한 겁니다. 자화자찬은 자화자찬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그의 행태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에 대해 현장과 대통령실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현장을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의료 현장에서의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질문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이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이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지 코로나까지 재유행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여러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현장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일단 이대 증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자들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좀 가보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현장 상황을 전하며 대통령실의 인식을 물은 것인데 그는 현장에 가보라는 이상한 답을 한 겁니다. 브리핑을 만취 상태로 진행한 건지 질문의 취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하고 말고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세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하도 술을 마셔대서 이제는 기자들이 하는 일조차 망각한 건가요? 기자들이 기본적인 현장 방문 및 취재조차 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을 추앙하는 그 조선일보마저도 그간 이와 관련해 여러 기사까지 냈습니다. 실드 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현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이미 현장 파악을 할 대로 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 말만 들은 것 같다. 네가 한번 현장 가봐라는 미친 소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얼마 전 사고로 이마가 찢어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듣기는 한 겁니까? 의사직에 몸담았던 사람, 실제로 문제를 겪은 사람, 이래도 부족하다는 건가요? 지금 당신 혼자 아집에 빠져있는 동안 여야 대표가 뭐라고 있는지 알기는 합니까? 비록 양측의 입장차는 아직 팽팽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직접 대면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죠. 국민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현장을 가봐야 하는 건 당신입니다. 민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뭔 민생을 운운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의료 붕괴에서도 보여지듯 윤석열이란 자가 만든 파장은 괴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국정현안들과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금개혁 배경에 관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정작 청장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야당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는 집권 이후로 인사 문제와 함께 끝없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에도 그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떤 입장도 없다는 개소리를 했고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인사를 통해 아주 노골적으로 전부 드러내온 게 당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뉴라이트 중용 논란에 대해 스스로 인사원칙은 역량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뉴라이트 인사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역량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면서 그 충성심에 대해 설명을 전혀 못한다는 게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이대증원과 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이대증원은 마무리된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그 로드맵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도 엉망이라는 거죠. 본인 아집대로 밀고 나가고 싶으면 적어도 대책이라도 내놓던가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들의 말은 듣지 말라는 정신나간 논리를 펼쳐대면서 입 다물고 내가 자랑하는 것만 들으라니 도대체 국민과 뭘 소통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본인부터가 소통할 생각이 없잖아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청 중이던 국민들까지 이들에게 남은 인상은 대통령이 또 술을 마셨다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간 술을 너무 마셨기 때문에 평상시 상태도 만취 상태와 다름없을 정도라는 거고요. 본인에게 아부를 떨거나 비위를 맞춰주면 매우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최대치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을 끊어가면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걸 바로 만취라고 하죠.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해 윤석열 씨의 지난 국정 운영의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모두 부합할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